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이용자 중 기본 기능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사용자 중 70%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카카오톡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20가지를 알아보고 실제 활용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채팅방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채팅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채팅방의 순서를 정렬을 할 수가 있죠. 채팅방이 많아지게 되면 메시지가 여러 곳에서 오기 때문에 그 메시지 찾아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정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신순, 안 읽은 순, 즐겨찾기 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순은 해당 채팅방에 메시지가 온 최신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 읽은 순과 즐겨찾기 순이 있겠죠. 안 읽은 순으로 주시게 되면 안 읽은 메시지가 있는 채팅방부터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보통은 최신순이 제일 알아보기가 쉽겠죠. 주로 쓰시는 채팅방들이 있을 경우에는 즐겨찾기 순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친구를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새로 설치를 하시거나 또는 기존에 카톡을 쓰시는 분들도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자동 친구 추가를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동 친구 추가가 켜 있을 경우에는 카톡에 친구로 추가되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 전부 자동으로 추가가 되겠죠. 여기 전화 버튼을 눌렀을 때 연락처가 있죠. 이 연락처에 있는 사람이 추가가 될 경우에 자동으로 카톡에도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연락처에만 추가하고 싶고 카톡에는 추가하고 싶지 않은데 자동으로 추가가 돼버리니까 카톡 친구가 몇백 명이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필요할 때만 직접 추가를 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하시는 게 이용하시기에 훨씬 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키워드 알림이라고 있죠. 자, 이 키워드 알림의 장점은 채팅방에 알림이 다 꺼져 있더라도 내가 지정한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는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회의를 한다거나 알림음이 나오게 되면 주위에 민폐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키워드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올 경우에 위에 있는 키워드 전용 알림음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카톡 알림음보다는 다른 알림음을 주시는 게 훨씬 알아듣기 쉽겠죠. 키워드 알림음은 다른 알림음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실험실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죠. 톡 음성 모드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카톡을 보내시거나 카톡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음성 모드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거나 수신받은 메시지를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톡 음성 모드에 지금 사용한다고 체크가 돼 있죠. 그러면 톡 음성 모드에서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호출 명령 사용이 체크돼 있죠. 이렇게 되면 말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호출 명령어는 헤이 카카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톡 음성 모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음성 모드 상태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약간 불편한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음성 모드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음성 모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헤이 카카오 하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음성 모드로 들어가야지만 반응을 해요. 자, 이렇게 눌러서 음성 모드를 일단 실행합니다. 이렇게 음성 모드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볼까요? 헤이 카카오, 지금은 카톡 음성 모드를 시연 중입니다 라고 카톡 보내주세요. 로더에게 지금은 카톡 음성 모드를 시험 중입니다라고 보낼까요? 네. 카톡 보냈어요. 자, 이렇게 카톡을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은 수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읽어주세요. 로더에게 한 개의 카톡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카톡 다 읽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채팅방에 상관없이 새로 수신받은 메시지는 전부 읽어주게 되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약간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카톡에만 한정돼서 이용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음성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빅스비나 구글 어시스턴트가 쓰기가 좀 더 편하겠죠. 카톡 음성 기능은
운전 중일 경우에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채팅방 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채팅방들이 있는데요. 해당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채팅방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채팅방 이름을 여러분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알기 쉬운 것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채팅방 상단 고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단 고정 해제라고만 나와 있죠. 지금 자주 쓰는 채팅방이기 때문에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압정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 표시들은 전부 상단 고정이 된 상태고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상단 고정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압정 모양이 없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가 새로 온다든가 하면 뒤로 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상단 고정을 해주게 되면 채팅방이 새로 추가되거나 또는 메시지가 새로 와도 항상 이 채팅방은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자주 이용하는 채팅방을 고정해 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 고정.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필요 없는 채팅방에서 자꾸 알림이 오면 신경 쓰이죠? 이럴 때는 그 알림을 끌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채팅방 알림 끄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왔을 경우에 알림이 울리지 않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종 모양이 나오죠. 지금 여기에 금지 표시 있습니다. 이것은 알림이 꺼진 상태가 되겠어요. 여기도 알림이 꺼진 상태죠. 자, 다시 알림을 켜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채팅방 알림 켜기라고 있죠. 켜기 해주시면 옆에 붙어있던 종 모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알림이 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자주 이용하는 채팅방은 매번 카톡에 들어와서 해당 채팅방 실행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홈 화면에 아예 채팅방 바로 가기를 만들어 두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 채팅방의 프로필이 나오게 되고요. 추가가 나오게 되죠. 자, 추가해 볼게요. 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돼 있죠. 이것은 채팅방 바로 가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카톡을 실행하고 채팅방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터치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이 열리면서 해당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바로 가기 기능 굉장히 편리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채팅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또는 일반 채팅방에서도 채팅을 하시다 보면 채팅이 빨리 넘어가서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해당 말풍선에 책갈피를 걸어서 언제든지 해당 말풍선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요. 자,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위치 공유한 말풍선인데요. 나중에라도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말풍선이 넘어가다 보면 찾기 힘들죠. 자, 그럴 경우에 해당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갈피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죠. 설정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책갈피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이 책갈피를 누르게 되면 바로 해당 말풍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말풍선이 흔들리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나간 채팅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책갈피를 해제하고자 할 때는 해당 말풍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책갈피 해제라고 나오죠. 책갈피 해제합니다. 그러면 책갈피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팅창이 이렇게 막 넘어가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화창이 넘어가 버리면 답장을 할 수가 없죠. 답장을 하더라도 어디에 했는지 상대방이 모르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해당 대화창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답장을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대화에 답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대화하고자 하는 채팅은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 내용에 대한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썼죠? 전송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톡이 가게 되는데 상대편한테도 해당 대화에 대한 대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 어떤 대화인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대화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그 대화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화에 대한 답장이구나 하고 상대편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긴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이 글 내용을 복사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럴 때도 터치해서 기다리시게 되면 여기에 복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복사해 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말풍선의 내용을 전부 복사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네이버 메모장 같은 걸 열고요. 여기에 그대로 붙여줄 수가 있겠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긴 내용도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화 내용을 캡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캡처한 내용을 뭐 누구에게 보내준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캡처하는 방법이죠. 자, 터치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캡처라고 나오게 되죠. 캡처합니다. 그러면 구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캡처하는 구역은 뭐 터치해서 드래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구역까지만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캡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해진 구역 여기까지가 캡처가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이 아래까지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위까지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터치해 주고 다시 위에서 원하는 구역을 터치해 주시면 간단하게 그 구역을 캡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 캡처한 구역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또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누구에게 전송할지 물어보죠. 내가 원하는 친구에게 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내용을 저장을 해놓거나 또는 문자로 보내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전송 버튼을 누르면 카톡 내에서만 전송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일단 내 스마트폰에 저장한 다음 그것을 다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화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대화 중에 이 내용을 찾고 싶어요. 그럴 때 찾으시려면 일일이 하나씩 넘기면서 다 찾으셔야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단어라든지 문장을 써주시면 바로 검색이 되겠죠. 자, 위에 대화 내용 검색이라고 나오죠. 자, 저는 약속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약속 썼습니다. 돋보기 버튼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찾아주게 되죠. 약속 시간이 오후 2시로 변경되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네요. 자, 문장 단어 상관없이 전부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나오죠. 위쪽으로 검색된 단어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검색된 단어를 찾아줄 수도 있죠. 자, 아래쪽 눌러볼게요. 자, 아래쪽은 없네요. 자, 위에도 없죠. 지금 현재 이 대화창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만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순서대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존에 채팅방만 계속 쓰시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채팅방을 개설한다든지 또는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방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채팅방 만드는 플러스 버튼이 나오죠. 그 옆에 말풍선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은 오픈 채팅방이고요.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이 일반 채팅방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채팅방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이라고 나오죠. 자, 일반 채팅 누릅니다. 그러면 대화 상대를 누구를 초대할지 여기 물어보죠. 여기서 필요한 사람을 대화 상대로 초대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두 명을 초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톡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명만 초대하면 1대1 대화방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초대하고 보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X 누르고 다른 사람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X 누르고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이라고 나오죠. 채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설정한 그룹 채팅방 사진과 이름이 다른 대화 상대에게도 그대로 보인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하면 상대편에도 이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채팅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설정을 하게 되면 나에게만 보입니다. 그게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제목과 프로필은 채팅 시작 전에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IB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채팅 시작 전에 정보를 변경하면 모두에게 같은 이름으로 개설된다고 하죠.
자, 채팅을 시작하기 전에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정보 수정하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정할 게 없으면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상대편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가지 않겠죠. 초대 메시지를 따로 보낼 필요 없이 자, 여기서 메시지만 전송을 하면 바로 상대편에게 초대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해볼게요. 채팅방 개설 연습입니다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개가 갔죠. 그리고 초대했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채팅방을 개설한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때 초대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아무도 초대가 되지 않아요. 자, 물론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대화 상대를 초대하면 그때는 초대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채팅방을 개설을 할 때 초대한 사람들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초대 메시지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셔서 여러 번 초대하고 방을 만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해야만 초대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아이비 운영자님 들어오셨죠? 이런 식으로 초대 메시지를 받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채팅방 나가는 방법이죠. 자, 우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채팅방 나가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해당 채팅방을 나갈 수가 있죠. 그 대신 대화 내용 채팅 목록에서 모두 삭제가 되게 되고요. 사진 같은 것들을 주고받았을 때도 해당 내용들도 전부 삭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상대편이 나가서 다시 초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로더님이 나갔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해볼게요. 자, 다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초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 있는 나가기 버튼을 누르더라도 초대 거절을 해놓고 나가면 다시 초대를 할 수가 없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면서 계속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나갔어요. 자, 초대를 했는데 다시 나갔죠? 자, 이 경우에 다시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자,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대화 상대 초대한 다음 다시 선택을 해서 확인한 다음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면 채팅방으로 초대하기 다시 해볼게요. 자, 근데 어때요? 초대하기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용자 보호 조치로 빠른 시간 내에 다수의 채팅방을 생성할 수 없거나 친구 초대할 수 없다고 하죠. 반복적으로 초대를 하는 것은 막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대를 하더라도 상대편을 차단 친구로 놓게 되면 초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 메시지가 상대편한테 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대화방에 자꾸 초대가 될 경우에는 차단을 해두시면 초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매번 쓰시는 기능만 쓰지 마시고요. 다양한 기능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